부모로 살다 보면 해야 할 의무가 정말 끝이 없더라고요. 아들을 성인 될 때까지 키우기만 하면 임무가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제 인생에 대해 이야기를 늘어놓으려니 떨리네요. 저는 현재 엄마로서 할머니로서의 역할을 전부 파업하고 혼자 인생을 즐기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이렇게까지 된 가정을 여러분들께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남들보다 일찌감치 결혼해서 아들 하나를 낳았어요. 둘째를 가지려고 했지만 그게 잘 안 되었네요. 지금이야 결혼하고 한 면 정도만 낳지. 저희 때만 해도 줄줄이 애 낳는 집이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아무튼 그 당시 외동아들이었으니 얼마나 귀했겠어요. 게다가 시댁 친정 모두 손이 귀한 편이라 모두 제 아들만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어렸을 때는 주말마다 한 번은 시댁, 또 한 번은 친정에 왔다 갔다 하느라 몸이 10개라도 모자랐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양쪽 집안에서 육아에 도움을 많이 주셔서 덕분에 크게 고생하지 않고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렇게 외가와 친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바람 불면 날아갈까 만지면 부서질까 조심조심 키운 자식이 바로 제 아들이에요. 처음에는 감사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뭐래도 잘한다 칭찬만 받다 보니 아들이 제멋대로 커가는 건 당연한 결과였죠. 있으니 버겁더라고요. 게다가 한창 사춘기 중학생이다 보니 아들이랑 기싸움 하는 것도 지치더라고요. 제멋대로 예의 없게 굴어서 혼을 내거나 용돈을 주지 않으면 시댁으로 달려가 시어머니한테 다 꼰지르고 저를 오히려 옥죄어왔죠. 그래도 제 아들은 아들인지 제가 시어머니에게 크게 혼이 나면 중간에서 그걸 막아주고 저를 보호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사이가 좋을 땐 세상 좋다가도 나쁠 땐 원수지간처럼 안 좋았죠. 그러니 그제서야 아예 처음부터 힘들더라도 시댁이나 친정에 안 맡기고 제 손으로 아들을 키울걸 이라는 후회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버릇을 잘못 들어서 그런지 나중에는 반항하는 성격을 고치기가 정말 힘들었죠. 그래서 그때 소원이 아들을 얼른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다 키우나 했는데 눈 감았다 뜨니까 아들이 벌써 군대에 간다고 머리를 빡빡 밀었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은 군대를 다녀와서 취업 후 바로 여자친구를 사귀었고 정해진 수순대로 결혼을 하게 되었네요. 속도 위반으로 결혼을 했지만 요즘에는 아기가 훈수잖아요. 정말 기뻤어요. 이제는 엄마로서의 짐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겠다 싶었던 찰나 아들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엄마 나야. 아들. 바빠? 바쁜 건 아니고 이따 친구들 만나러 가려고 해. 왜? 아니 우리 시우 좀 돌봐주면 안 되나 해서. 그래 데려와. 나야 손주 보고 좋지. 처음에는 흔쾌히 손주를 봐줬습니다. 며느리가 맞벌이를 하는 중이었거든요. 며느리는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 회사가 굉장히 보수적인지 쉬는데 자꾸 눈치를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주를 자주 돌봐주며 도와주었습니다. 육아휴직만 딱 쉬고 다시 회사 돌아간 며느리는 평소에 아이를 봐주시는 시타 아주머니를 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마저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나 봐요. 회사를 복직한 이후로 자주 저한테 손주를 맡기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해요. 번번이 부탁을 드리네요. 괜찮아. 근데 회사가 많이 바쁜가 보지? 아, 네, 그러네요. 관두는 건 좀 그렇겠지. 경력 단절이 무서워서요.
관두는 건 괜찮은데 다시 돌아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는 아직 일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 그렇긴 하지. 고생이 많네. 아들네는 거의 매주 손주를 저에게 맡긴 것 같아요. 어느 날은 갑자기 아들이 손주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엄마, 오늘만 좀 봐줘. 부부동반 모임이 있어서. 그래, 오랜만에 며느리랑 바깥바람 좀 쐬러 갔다 와. 술 마실 건데 오늘 데리러 못 올지도 몰라. 그래, 걱정 마라. 잘 돌보고 있을 테니. 이상하게 시우가 엄마랑 같이 있으면 잘 안 온단 말이지. 할머니가 좋은가? 우리가 안으면 매일 울거든. 그래? 손주가 벌써부터 나를 알아보나 보네? 제 손주는 더할 나위 없이 사랑스러웠어요. 보고 있으면 흐뭇하고 떨어져 있으면 아른거리고 모든 할머니 마음이 같은 마음이겠죠. 그때까지만 해도 가끔 손주를 보는 거였기 때문에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손주를 더 많이 보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저희 집에 손주를 데리고 오더라고요. 말도 없이 무슨 일이니?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뭔데? 혼자 살기 적적하지 않으세요? 난 괜찮은데 왜? 어머님께 시우 맡기며 왔다 갔다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요. 그래서? 합가하시는 거 어떠세요? 저희 집에 작은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사시면서요. 합가를 하자고? 애를 봐달라고? 제가 이번에 부서를 옮기면서 출장도 많아지고 야근도 많아졌거든요. 도저히 시우를 돌볼 자신이 없어서요. 제가 시터비를 어머님께 드리는 건 어떠세요? 잠시만 봐주시면 저희가 정말 수월하게 일할 것 같아서 그래요. 저희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시터가 안 구해준다는 걸 어떡해요? 손주를 며느리 식장에 같이 보낼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고민 끝에 저는 결국 아들 내외와 합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본격적인 육아와 살림이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가끔씩 잔소리를 하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며느리가 먹고 난 음식을 치우지도 않고 덜렁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치우는데 손주는 울면서 안아달라고 하지. 온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지. 아주 정신이 없더라고요. 어머님, 저 회사 다녀올게요. 너희 먹고 남은 그릇은 좀 치우고 가지 않을래? 아, 맞다. 죄송해요. 내일부터 치우면 안 될까요? 제가 지금 지각이라. 아무리 그래도 기본적으로 자기가 먹은 그릇은 스스로 치워야지. 네, 알겠어요. 이 나이에 다시 육아와 살림이라니 정말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밤에 아기가 울 때 저는 아들과 며느리 깨지 말라고 아기를 안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 달래며 신경 쓰이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뼈 빠지게 일하며 대출을 갚는 아들 내외에게 많은 돈을 뜯고 싶진 않아서 그냥 생활비만 받았습니다. 100번 말하고 싶은 걸 겨우 참았다가 한 번 정도만 며느리에게 잔소리를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순화해서 말을 건네곤 했습니다. 지영아, 집에 오자마자 양말을 그렇게 벗어놓으면 시우가 그걸 줍고 놀아. 아, 네, 죄송해요. 죄송할 건 없고 나는 시우가 걱정돼서. 네, 조심할게요. 밥은 먹었니? 네, 회사에서 먹고 왔어요. 신경 안 써주셔도 돼요. 그리고 어머님, 시우한테 다른 거 먹였어요? 아, 그냥 애들 먹는 거 먹였어. 다른 거 주지 마시고 늘 먹던 거 주세요. 그리고 시우한테 부정적인 말 해주지 마세요. 부정적인 말? 가끔 쓰시는 것 같아서요. 예를 들면 안 돼,
못해. 이런 거 말이에요. 그런 것도 요즘 쓰면 안 된다니? 네, 아이한테 긍정적인 마음을 심어주려면 그런 말을 쓰면 안 된대요. 그래, 알았다. 속으로 그럴 거면 네가 키우지 그러니 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반복했는지 몰라요. 며느리가 묘하게 저를 아랫사람 대하듯이 하는 그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식모에게 이것저것 시키니까 그러니까 알아서 분담하고. 하루 종일 애 업고 있으려면 얼마나 허리가 아픈지 아니? 빨래까지 널려면 내가 허리가 끊어져. 얼마 전에 내가 무릎 수술한 건 알고 있지? 내가 몸이 성치 않아. 예전만 못하니까 너희도 좀 도와줘. 어머님이 항상 고생이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런 말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서로 기분 상하지 않게 잘 지내보자고 하는 거야. 나도 여기 큰맘 먹고 온 거 너희도 알잖아. 이런 식으로 계속 지낼 거면 나 시우 못 돌봐준다. 내가 여기 하루 종일 일하러 온 거 아니잖니? 앞으로 조심 좀 해라. 알죠. 당연히 잘 알죠. 제가 잘할게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는 친구분들 만나고 오세요. 오랜만에 즐기다가 오셔도 돼요. 안 그래도 그럴 거야. 처음에는 조율을 하고 협동해서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다 같이 산다는 게 조금은 버겁게 느껴지더라고요. 며느리도 제가 애를 봐주니까 마지못해 같이 살고 있는 기분이랄까요? 살아온 환경이 다른데 어쩌겠어요. 며느리와 저는 다른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허구한 날 의견 다툼을 하면 아들이 와서 중재했습니다. 아니, 중재가 아니라 아들은 철저히 며느리 편만 들더라고요. 사연 채널에 시어머니 편만 드는 남편 때문에 불만이 많으신 분들이 많던데 제 아들은 한 번도 제 편이 되어준 적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억지를 부리고 며느리에게 시집살이 시키는 편도 아니라서 엄마 입장에서 서운할 수밖에 없었죠. 하루는 또 시우 육아 문제로 며느리랑 말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별것도 아닌 걸로 또 트집 잡아서 제게 명령하고 지적하는데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소리 했죠. 그랬더니 그걸 옆에서 듣고 있던 아들이 엄마, 그냥 지영이 말 들어줘. 들어보니 지영이 말이 맞구만 뭘. 너는 어떻게 된 게 매번 며느리 편만 들더라? 아기에 대한 권한은 지영이한테 있잖아. 지금 키워주는 게 누군데? 엄마가 좀 이해해줘. 지영이가 고집이 좀 세서 그렇지. 제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없어. 엄마가 옛날 사람이라서 그러는데 요새는 육아도 따로 공부하고 해야 돼. 아이들 정서가 환경이 중요하다니까. 그러면 니네가 키우지 그래? 왜 나한테 부탁하고 잔소리야? 왜 또 말을 그렇게 해? 우리는 뭐 시우 안 키우고 싶나? 다 먹고 살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무튼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엄마가 지영이 말 좀 들어. 이제 남의 식구 다 됐네. 무슨 그런 말을 서운하게 해. 나는 엄마 아들이지. 싸우면서 정이 든다고 하잖아요. 미우나 고우나 학가에서 살다 보니 어느새 며느리가 편해졌고 때로는 딸 같기도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어쩔 땐 얄밉기도 했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가족이고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아무튼 그곳에 머물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그리고 육아와 살림을 하면서 저는 점점 허리 통증이 심해졌고 앉았다 일어나면 무릎이 삐걱댈 정도로 아팠습니다. 병원에 가봐야지 하는데 시간이 잘 나지 않았네요. 손주가 진짜 활달하거든요. 이곳저곳 다니며 집을 어질러 놓으면 치우느라 볼일을 다 봤습니다.
나이 들어서 손주를 봐주려니 정말 온몸이 나만하지 않더라고요. 사실 요즘 신혼부부들 정말 바쁘잖아요. 동네만 봐도 손주를 봐주는 할머니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끼리 또 친해진 거예요. 손주 등원시키면 다들 모여서 수다를 떨 때가 많았어요. 하는 얘기는 항상 뻔하긴 하지만 같은 상황에 놓은 사람들끼리 모이니 좋더라고요. 그중 한 분이 한숨을 푹 쉬며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우리는 언제쯤 쉬려나? 나는 손주 초등학교 갈 때까지는 돌봐줄 것 같네. 그렇게나 오래요? 내가 안 돌봐주면 밤까지 학원을 돌린다고 하니까 애가 얼마나 힘들겠어. 나라도 옆에 있어줘야지. 나는 올해까지만 하고 혼자 살고 싶네요. 며느리한테 말했어? 아직요. 아마 더 고생해달라고 조를걸? 거절하기 굉장히 힘들 거야. 그건 그래요. 지들도 돈을 벌어야 하니까. 요즘에는 정말 애 낳기가 힘들어. 집을 사려면 돈을 벌어야 하는데 그러면 애 낳을 틈이 없잖아. 예전에는 애 안 낳고 사는 부부들 보면 정신머리가 나갔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 우리 때랑 사는 게 많이 달라졌어. 그런 거 보면 참 요즘에 애 낳는 부부들이 애국자야, 애국자. 그치?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가끔 보면 며느리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조금 서운하더라고요. 그렇지, 우리 며느리도 그래. 어차피 어머님도 손주 매일 보고 싶지 않냐고. 오히려 잘 됐지 않냐면서 나한테 당연하게 맡기더라고. 손주 초등학교 갈 때까지 잘 부탁한대. 아예 못을 딱 박아버린 거지. 그런데 며느리랑은 잘 안 다투세요? 처음에는 피 터지게 싸웠지. 요즘 엄마들은 아이들 먹을 거에 엄청 신경 쓰잖아. 우리 때는 뭐 손에 잡히는 거 줬는데 지금은 다르더라고. 과자를 주더라도 유기농으로 만든 과자만 주래나 뭐래나. 처음에는 별것도 아닌 걸로 잔소리하길래 미친 듯이 싸웠는데 결국엔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지. 요새는 내가 며느리 눈치 보고 살지 뭐. 잔소리 해봐야 미움만 받지. 그냥 그러려니 넘기는 게 좋더라고. 쟤는 그냥 저런 애인가 보다 하면서. 우리 세대는 이제 손주를 돌봐주는 세대가 아닐까 싶어요. 며느리들 중에 일하는 비중이 많아지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확실히 주변을 봐도 엄마가 아이를 하루 종일 돌봐주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손주는 제가 있어서 다행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인생에서 가장 지워질 수 없는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희 손주를 등원시키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아이가 워낙 활발하다 보니 이리저리 뛰어다녀서 억지로 안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기어코 풀고 탈출해서 도망을 가더라고요. 힘이 어찌나 센지. 아무튼 따라가는데 손주가 도로까지 뛰어가는 거예요. 기겁을 해가지고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도로까지 달려가 손주를 안쪽 길로 밀어냈습니다. 그때 사고가 났나 봅니다. 저는 기억을 잃어서 난 그걸로 됐다. 치유 잘못했어 봐. 우리 집 줄초상 났지. 재활 치료를 시작하긴 했지만 걷는데 지장이 생길 정도로 다리가 안 좋았습니다. 한쪽이 불구가 된 것이죠. 아들 내외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지만 혼자 있을 때 어찌나 울었는지 몰라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때 손주를 더 꽉 안고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고요.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육체적인 고통보다 정신적으로 더 고통을 받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다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재활치료를 열심히 받았죠.
그래서 수술 후에도 퇴원하지 않고 병원에 머물게 되었어요. 그때 저에게 간병인이 필요했습니다. 내심 아들이나 며느리가 저를 돌봐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자기들 자식 키우느라 고생하고 사고까지 났는데 이런 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바쁜 건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말이라도 예쁘게 해주면 좀 좋아요. 그런데 제 아들은 간병 얘기가 나오자 한숨부터 푹 쉬었습니다. 회사 다니기도 바쁜데 내가 간병을 어떻게 해. 지금 한창 승진철이라서 여기서 휴직하면 이번 승진은 물 건너간다고. 그리고 나는 아들이잖아. 딸 같은 며느리가 하는 게 좋지. 당신이 회사 휴직을 해. 그리고 우리 엄마 돌보면 되잖아. 그게 쉬우면 나도 했지. 그럼 돈은 누가 벌어? 내가 벌면 되지. 그 쥐꼬리만한 돈 벌어서 어디다 쓰게? 그걸로 우리 가족 먹여 살린다고? 참나,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시비 걸지 말고. 당신은 늘 말을 그따위로 하더라. 그럼 간병인을 쓰면 되잖아. 그게 한두 푼이야? 간병까지 돈을 아끼면 대체 돈을 언제 써? 몰라. 당신이 여자잖아. 같은 여자가 간병을 해야 엄마도 편하지. 그럼 당신은 아들 아니야? 핏줄은 당신이잖아. 애를 할머니한테 맡기니까 이사다니 나지. 차라리 당신이 재택이 가능한 직장을 얻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럼 우리 엄마가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 아니야. 그럼 당신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다 주던가. 내 친구들 중에서 나만 이래. 다들 남편이 돈 벌어다 주는데 나만 내가 벌어 쓴다고. 지금 엄마 앞에서 싸우자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억울하다는 거지. 나도 우리 애 내가 키우고 싶다고. 하지만 상황이 안 받아주는 걸 어떡해. 집 대출은 누가 갚고 빚은 누가 갚아? 안 그래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 병가는 하고 싶어요. 하지만 죄송해요. 저희가 이런 상황이라서. 대신 제가 퇴근하자마자 올게요. 그나저나 우리 애는 누가 돌보지? 시터를 다시 알아봐야 하나? 저도 화가 나서 지금 그 말이 나와? 하고 소리쳤습니다. 정말 이게 자식으로서 할 말인가요? 애 봐주는 돈도 쥐꼬리만큼 줘놓고 불구된 시어머니 앞에서 시터는 어떻게 구하냐는 얘기가 나오냔 말이에요. 더 가가는 그 후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얼마 후 아들네가 저를 불러 앉히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은 저에게 사과부터 했습니다. 엄마, 일단 미안해. 우리 시우 때문에 다쳤잖아. 그래서 할 말이 뭔데? 그게 엄마도 이제 혼자 사는 게 낫지 않겠어? 지금 나보고 나가라는 말이니? 우리가 너무 길게 붙잡고 있었던 것 같아서.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시우는 어떡하고? 그랬더니 며느리가 아들의 말을 낚아채더니 대신 대답하더라고요. 어머님, 그게요. 저희가 새로운 사람을 구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대신 해주기로 했습니다. 살림도 다 해주시기로 했거든요. 사람 구했으니 나가라 이 말이니? 새로운 식모 구했으니 나더러 나가라는 말이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다리 불구된 할머니는 이제 필요 없다 이거야? 그런 게 아니라요.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땐 일절 도와주지 않더니 이젠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고? 니들은 툭하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더라? 내가 이제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버리는 거야? 저는 그저 어머님이 집에서 푹 쉬었으면 해서 그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저희도 정말 곤란하다고요. 됐다. 나도 이제 너희 도움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너희도 알아서 잘 살아라. 어머님, 괜찮으시겠어요? 한시도 허리 펴지 못하고 육아하고 살림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오히려 고맙네. 이제라도 나를 놓아줘서. 그때 아들이 며느리의 말을 거들더라고요. 엄마, 서운해하지 마. 이건 서운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또 며느리 편 드는 거지? 내 가정 내가 지켜야지. 엄마도 이제 독립할 필요가 있잖아. 언제까지 아들 집에서 살 거야? 그래, 알았어. 간다, 가. 그날 저는 바로 짐을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 솔직히 쫓겨나는 입장에서 서운한 감정이 들었지만 그래도 아주 기쁜 마음에 나왔어요. 이제는 살림이나 육아로 고생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겠다는 생각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얼씨구나 춤추며 나갔네요. 기껏 헌신해줬더니 헌신짝 취급하는 아들 내외와는 완전히 연을 끊고 살 계획이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꽁꽁 묶어둔 재산이 좀 있었는데요. 저희 친정과 시댁에서 물려받은 것도 좀 있었고 제가 이곳저곳 돈을 굴려서 차곡차곡 모은 것들도 좀 있었습니다. 오로지 아들 하나에게 물려주기 위해 한 푼도 쓰지 않은 것들이었죠. 하지만 아들한테 이러한 사실을 미리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결혼하고 철이 들어 많이 죽었지만 아들은 때때로 망나니 같은 기질이 있어서 나중에 정말 정신 차리면 물려주려고 몰래 꽁쳐두고 있었거든요. 원래는 결혼할 때 조금 보태주려고 했는데 글쎄 이놈이 저한테 허락도 안 받고 통보식으로 며느리를 소개시켜주고 또 며느리 역시 저를 어려워하거나 공경하는 태도가 없어서 괘씸해서 모른 척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들 내외는 제가 재산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생각해보니 아들한테 물려주면 뭘 하나요? 어차피 저한테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는걸요. 그래서 저는 묶여있던 돈들을 전부 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인생 즐기면서 돈 펑펑 쓰자고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대단하게 달성한다기보다는 나 자신에게 만족하는 인생이 더 낫지 않나 싶어요. 무엇보다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제일 행복했어요. 물론 가끔씩 손주가 아른거리긴 했지만 가만히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새삼 깨닫게 되었네요. 아들 내외는 저와 평생 연락을 안 하는가 싶더니 결국 뒤늦게 달려오더라고요. 아들이 먼저 운을 띄웠습니다. 엄마 그렇게 보낸 거 너무 미안해. 하지만 나도 상황이 어쩔 수가 없었어. 그래, 근데 왜 왔어? 왜긴 왜야. 엄마 보고 싶어서 왔지. 지영이도 엄마 보고 싶었대. 며느리는 저에게 빵 봉지를 건네더라고요. 어머님 이거 드세요. 좋아하시는 걸로만 골라왔어요. 뭐 이런 걸 사오고 그래. 부탁할 게 있어서 온 게 분명했습니다. 이것저것 안부를 묻길래 제가 말을 끊고 물어봤어요. 내가 바빠서 그런데 진짜 할 말 없어? 그랬더니 아들이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띄우더라고요. 엄마, 그게 있잖아. 그거 뭐? 그 있잖아. 할머니가 엄마한테 물려주신 땅이랑 돈, 그리고 금도 많이 있지 않았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재산이 어딨어? 나도 다 알고 왔으니까 모른 척 하지 마. 얼마 전에 할머니 뵈러 갔다가 들었어. 근데 그거 일찍 좀 물려주면 어떨까 해서. 우리 둘이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봐야 집 한 채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리고 우리 시우 학교 보내려면 학군 좋은 곳으로 이사가야 해서 목돈이 좀 필요해. 그러니까 그 돈 엄마가 나한테 지금 주면 어때?
그게 네 돈이니? 내 돈이지? 어차피 나 물려주려고 했던 거잖아. 할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걸 내가 이미 쓰고 있다. 뭐? 너한테 물려준 게 없단 얘기야. 미쳤어? 그걸 쓰면 어떡하냐고. 아들은 저에게 개거품 물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소리를 질러줬죠. 나한테 돈 맡겨놨냐? 이게 내 돈이지. 네 돈이야? 내가 내 돈 쓴다는데 왜 네 허락을 받고 써야 돼? 엄마, 장난치지 말고 손자 미래가 달린 문제야. 그걸 진짜 쓰고 있다고? 그럼 우리 시우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왜 네 자식 문제를 나한테 찾아와서 따지니? 엄마, 지금 우리가 내쫓아서 그것 때문에 이러는 거지, 어? 그때는 정말 미안해. 우리도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그런 것뿐이야.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잖아. 그래놓고 결국 나한테 물려줄 거면서. 지영이도 엄마한테 사과하고 싶대. 며느리가 옆에서 제 손을 잡더라고요. 한 번을 제게 다정하게 군 적이 없던 며느리가 제 손을 잡으니 갑자기 등줄기에서 소름이 돋더라고요.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가식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죠. 이 여우 같은 기집애한테 한 번 속지 두 번은 안 속죠. 매정하게 손을 내치더니 풀이 죽어 그제서야 입을 열더라고요. 어머님 너무 죄송했어요. 제가 병간호를 해드렸어야 했는데 그것 때문에 화나신 거잖아요. 그쵸? 저희가 이제 잘할게요. 시우도 어머님 보고 싶다고 난리예요. 또 식모 필요하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식모라뇨. 어머님은 가족이잖아요. 거짓말하지 마라. 시우 아니었으면 너는 네 집에 나를 절대 들이지 않았을 거다. 가족? 난 너한테 한 번도 가족 취급 당해본 적 없어. 식모 취급이나 했으면서. 아무튼 너희한테 줄 거 없으니까 너희끼리 알아서 살아라. 그때 헤어질 때도 그럴 작정으로 나 쫓아낸 거 아니니? 쫓아낸 게 아니라 보태드린 거죠. 그래, 말 한 번 잘했다. 보내준 덕분에 지금 편하게 살고 있긴 하지만 가끔씩 너희만 생각하면 울분이 터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나 지금도 병원 다니면서 다리 치료 받는 거 알지? 이게 누구 때문인데? 너희 때문이라는 걸 알면 적어도 나한테 고생했다, 미안했다 하면서 간호하는 신용이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사람을 내치니? 니네가 나한테 한 게 고려장이나 다름없는 일 아니니? 죄송합니다. 솔직히 서운했어. 내가 이런 취급이나 받으려고 니네한테 헌신한 거 아니다.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어머님. 내가 필요할 때 모른 척 하다가 돈 필요하니까 찾아와? 나도 필요 없다. 어머님, 저도 어머님께 서운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가족이니까 참은 거라고요. 뭐? 저희 집에 머물면서 같이 다투기도 하고 정도 들었잖아요. 이제 서로 각별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나요? 내가 지금 돈을 쥐고 있지 않았어도 이렇게 찾아왔겠니? 평생 연락 한 번 하지 않고 살았겠지.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머님께 늘 찾아올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봐온 너희는 꼭 부탁할 때만 찾아오더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맞으면서 뭘. 그때 아들이 벌떡 일어나서 화가 났는지 저에게 소리치더라고요.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기대하지 마. 엄마는 이제 더 이상 너한테 해줄 게 없어. 아들은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탁자 위에 있던 액자와 쟁반을 바닥에 던지더라고요.
한참 동안 분풀이를 하더니 결국 여보, 가자 하고 며느리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러든지 말든지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부터 매주 며느리가 오는 거예요. 갑자기 집에 들어갔는데 며느리가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네가 여기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긴요. 어머님 보고 싶어서 왔죠. 시우야, 할머니께 인사드렸어? 며느리는 부엌에서 이것저것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달려가 말렸습니다. 여긴 왜 왔어? 요리는 내가 할 테니 나가거라. 어머님, 이미 다 마쳤어요. 저녁 안 드셨죠? 같이 먹어요. 며느리는 웬일로 저녁을 딱 차려놨더라고요. 같이 살 땐 손 하나 까딱하지 않던 애가 어찌나 부지런히 움직이던지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기보다는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님한테 서운한 게 많은가 봐요. 그게 돈 때문에 서운한 거지. 그런 게 아니고. 아무튼 네 남편한테 전해라. 내 돈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한 톨도 남겨주지 않을 테니까 그런 줄 알라고. 진심이세요? 그럼 가짜겠니? 너도 이제 여기 올 필요 없어. 밥은 내가 알아서 먹을 거고 나중에 병들고 늙으면 돈으로 사람 고용하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마라. 죽기 직전에도 요양원에서 알아서 인생 마무리 할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무슨 그런 서운한 말씀을 하세요. 엄연히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돈만 밝히니까 그렇지. 그때 못 봤니? 돈 안 준다고 하니까 나한테 개거품 물고 대드는 거? 그 사람이 워낙 흥분을 잘하잖아요. 저도 가끔 놀랄 때 많아요. 아무튼 나는 마음 정했으니까 흔들 생각하지 마.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아들이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엄마, 그땐 내가 너무 미안했어. 그땐 내가 너무 흥분했나 봐.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 엄마가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내 거라고 생각했던 게 한순간에 사라졌는데 얼마나 화가 났겠어. 그게 왜 네 거라고 생각해. 엄마가 살아있는데. 나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하겠다며. 아들 하나밖에 없다며. 이제는 아니야? 너도 자식 키워보면 알 거다. 자식이 제일 우선이고 먼저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 얼마나 큰 결정이겠니? 그 말이 사실이야? 한 톨도 안 남기겠다는 말? 엄마 집에 와서 재산 얘기만 하는 너도 정말 대단하다. 먹고 사는 문제니까. 너랑 할 말 없으니까 나가. 엄마, 이러지 마. 아니면 우리 다시 합가할까? 합가는 무슨. 내가 거기서 뼈 빠지게 고생한 걸 생각하면 너희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쫓겨날 때 내가 얼마나 후련했는지 아니? 내리사랑이란 말도 있잖아. 엄마는 나한테 무언가를 더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어? 이런 놈이 내 자식이라니. 정말 자식도 선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TV에 나오는 트로트 가수를 내 자식으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냐고. 너무한다 진짜. 머리 아프니까 얼른 가. 나는 지금 혼자 있는 게 제일 좋아. 미안해. 미안하다고 했잖아. 미안하면 다시는 찾아오지 마. 성실하게 살아. 그래 아들 잘 키우지. 아들은 한참이나 서성이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매주 며느리와 아들이 번갈아 저희 집을 찾아오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참 씁쓸하기도 합니다. 늙어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면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착한 자식들도 많고 효도하는 자식들도 많지만 저는 사실 여태껏 아들에게 용돈 한번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늘 제가 주기만 했고 베풀기만 했죠. 받은 거라고는 육아를 하면서 월급처럼 받은 쥐꼬리만한 돈뿐이었습니다. 사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고 또 받는 게 있으면 주는 게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가족일수록 그런 게 중요하다고 깨닫는 요즘입니다. 그리고 제 다리는 치료를 통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가망이 없다던 의사도 저에게 아주 잘 해내고 있다고 칭찬을 해주신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자식 관계는 어떠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들 내외와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돈 안 준다고 아직도 삐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인생을 즐기고 있어요. 제 고민은 제가 쓰고 남은 돈을 아들에게 물려주느냐 마느냐입니다. 지금이야 괘씸하지만 나중에는 마음이 누그러질 수 있을까요? 그때 가봐야 알겠네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모든 걸 베풀지 말고 조금씩은 챙기시길 바랄게요. 나이가 들수록 나는 내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지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손주를 대신 육아할 때는 이렇게 사연을 쓸 시간이 남아나지 않았는데 이제는 시간적 여유도 심적 여유도 생기네요. 사연을 쓸 수 있음에 감사한 오늘입니다. 저는 이제 다시 제 인생을 즐기러 가보겠습니다. 인생이 빨리 지나가니까 정말 아쉬운 것 같아요. 하루하루 값지게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모두들 부자 되세요.